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16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 현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터져나오고 있는 대형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숨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양국 간의 관계는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제인 세계의 전략적 안정성과 중국 견제 등 의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안정성, 즉 전략 핵 문제는 양국 간의 첨예한 현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15일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여러 일방적 조처로 이 분야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축적되어 왔다며 정상회담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가 중국 견제에 어느 정도의 협조를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최근 들어 미중 갈등 속에서 중러 관계는 오히려 돈독해지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 내내 홍콩, 신장, 대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중국에 대한 파장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협조는 미국의 포임한 구상에 절대적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국내 정치와 인권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러시아가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다수 국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탄압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 벨라루스의 야권 운동가 체포도 언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사이버 범죄들에 대한 상호인도 문제, 기후 문제, 북극권 개발, 이란 핵, 한반도 상황 등도 이번 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회담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 없이 각각 기자들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틴은 살인자로 생각한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바이든, 못생겨서 거울 보고 화내지 말라면서 바이든을 기름값 올려주는 좋은 친구라고 비꼰 푸틴. 둘 사이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만 오가도 성공작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치솟는 미국의 물가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이라는 금융권의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금융사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실탄, 즉 돈다발을 금고에 가득 채워 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14일 모건 스탠리 주최 원격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이먼 CEO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자보다는 현금 비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저금리인 현 시점에서 기업이나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보단 현금을 쟁여놨다가 금리가 높아지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속내입니다. 다이먼 CEO는 월스트리트의 제왕으로 불리는데 이 같은 그의 발언은 현재의 물가 상승이 코로나 사태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지속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기에 파장이 큽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도이체뱅크와 일부 월가 인사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스스로 미국 정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수사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용자인 폴 튜터 존스 역시 이날 CNBC에 출연해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고물가 위험을 무시할 경우 인플레이션 관련 거래에 강하게 베팅하라는 그린라이트가 켜지는 것이라며 원자재, 가상화폐, 금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5월 여론조사 결과 향후 3년 동안 물가가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불어 5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 급등했다고 노동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미네소타주에서의 폭력 시위에서 또 하나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죽고 3명이 다친 겁니다. 지난 13일 밤 11시 40분경 미니애폴리스 외곽에 모여있던 한 시위대에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 30대 여성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3일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윈스턴 부지 스미스와 관련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의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주차된 차량이 밀려나가면서 사람들을 치었습니다. 시위대는 운전자를 끌어내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위대를 친 것이 아니기에 처벌 수위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수위 낮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여론에 불을 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니애폴리스는 1년 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이 졸려 사망해 미 전역에 BLM,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촉발된 시발점과 같은 곳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외면해서 안 될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 마지막 미군 포로였던 참전용사 윌리엄 H. 펀체스 씨가 93세를 일기로 지난 1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클램슨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클램슨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해 미 육군 제24 보병사단 19보병연대에서 복무한 펀체스 씨는 포로로 34개월을 북한 수용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는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참여했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한 땅으로 진격했는데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한 후 1950년 11월 평안남도 안주에서 중공군과 교전하다가 기관총에 맞아 총상을 입고 생포됐다고 합니다. 중위 신분이었던 펀체스 씨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한 평북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1953년 9월 포로 교환을 통해 귀환했는데 34개월 동안 전쟁포로 생활을 한 그는 한국전쟁의 마지막 미군 포로로 불렸습니다. 펀체스 씨는 지난 1997년 한국전 당시 중공군 포로로 천여일간 수용소에서 가혹한 처우와 학대를 당한 경험을 기록한 수기를 펴내 화제를 모았는데요. 수용소 생활 중에 곁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의 이름을 몰래 지니고 있던 자그마한 성경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후 평생 농업 분야 업무와 대학에서의 후진 양성에 매진한 펀체스 씨.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서 그런 혹독하고 참혹한 시기를 보내야 했던 수만 명의 미국 군인들의 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